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이제 4월 장도 마지막 주,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작하는 장세인데, 지난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운 98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미 제가 지난 시황에서 최근 장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이나 또는 해외 시장이나 이미 전체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히 다시 한번 지난 시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개별 종목 장세로 이미 가는 종목만 일부 골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원자재라든가 곡물 이런 것들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 그런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 시장,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때 그 홍콩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의 낙폭도 상당히 크게 전 세계 증시가 동조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려할 만한 거는 원달러 환율도 또 급격하게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보통 그 달러와 원화와 달러와의 그 교환 비율을 대략 한 과거의 안정적인 수준이 1100원대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 1100원 밑으로도 내려가고 했던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보통 1180원, 1200원 요 정도를 봤었는데 지금 1247원까지 또 급등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시장은 월요일부터 전체 그 대형주들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하는 와중에 오로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업의 그 지금 현재 2차 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이런 쪽이 약화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기초 산업, 1차 그 농수산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공산물하고 그 농수산물하고의 그 큰 차이점은, 공산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어떤 제조업 분야가 그 국제 공급의 차이로 인해서 악화가 됐다 하더라도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서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곡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절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쉽게 그 물건을 그 곡물을 조달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산업들을 경시하고 오로지 그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공산품 쪽에 매달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문제점들로 대두되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지금 용이하게, 우리가 이제 현대사료, 사료 중에 선도로 올라왔던 현대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 근데 일부에서 이제 물론 그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예, 분명히 이 현대사료하고 그 한일사료하고, 이 한일사료가 이렇게 급등했던 그 배경이 선도로 이 현대사료를 답습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사료도
한 5, 6천 원대 있던 것이 15만 원대까지 급등했고 10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평균가가 2천 원, 3천 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 일부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현대사료는 사료주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장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 현대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액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또 한일사료하고 비교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15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 저는 그 시황에서 그 내용, 우리가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 대주주가 변경된 내용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렇게 대주주의 지분이 변동되고 나서 주가가 비교적 그 하방 경직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그렇게 그동안 급등한 거에 비교하면 장대 음봉으로 큰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큰 하락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그 일정도 현대사료가 지금 한 6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13만원, 15만원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3만원대로 내려앉는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로 보는 거는 일단 고려산업하고 한일사료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 그 흐름에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감지가 되는데요. 제 채널을 많은 분들이 듣고 뭐 그러시진 않지만 일부에서 꾸준히 들으면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고려산업 같이 아침에 상한가 잔량이 쌓이고 이 초급 강세로 가면 이 종목이 여기에서 그 물량이 나와서 상한가가 무너진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굳이 잔량이 이렇게 있으니까 미리 내놓을 필요는 없겠죠. 46만 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누구든 그 상한가에 추격 매수하려는 생각은 하지만 매도 하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연 상한가로 따라가서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지, 여기서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한 타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매물이 그 700만 주를 전부 다 소진을 시키면서 하한가에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진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다시 반등할 때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용이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한일사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 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차트로 볼 때요. 우리가 시초가가 14,600원 플러스 9%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간 주가 추이로 볼 때, 물론 이 주식이 얼만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부에서 뭐 무상증자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시지 말고 쉽게는 얼마든지 그 이 공시 사이트에 가면 지금 이 한일사료가 책임 있게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회사가 특별히 공시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주주총회 이후에 그 다음에 일부에서 뭐 무상증자를 200% 하네 뭐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제가 들리는 거를 봤는데, 그건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실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급등 차트를 볼 때
지금까지 흐름하고 제가 틀리다고 하는 점, 여러분이 오늘 당일 차트로 볼 때 지금까지는 이게 오늘 시초가 한일 사료요. 제가 시초가를 중시하고 시초가 이상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여기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초가 이상에서만 거래되고 여기에서 매물이 쌓이고 이거를 소화시키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 바닥에서 샀던 이런 그 물량들을 차곡차곡 선박금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매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착실히 다 지켜왔었어요. 시초가에서 종가가 강하고 이런 패턴 아닙니까? 종가가 강한 패턴에서 오늘 유일하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지금 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의뢰에 장중에는 조금 10% 정도 밀리는 듯하다 종가의 상으로 올라왔던 이런 패턴들이 연속해서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위험하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는 게 음봉의 몸통이 상당히 길다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장중에 9% 정도 출발해서 19%까지 올라갔다가 시초가를 무려 12%, 약 20% 이상 하회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11,600원에서 이게 아주 강한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원래 11,600원에서는 기존의 그 상승 흐름이고 재료가 없는 그런 그 거품으로 주가가 만약에 올라왔었다 한다면은 이게 곧바로 이 9,350원 정도 하한가 근방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수준인데, 이게 원체 이 물량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5천억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다 해봐야.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들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390조 400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의 단 1%만 거기에서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개별 중소형주에 손을 댄다 할 때 이걸 전체 물량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볼 때는 다소 우려스러운 이런 모습들이다. 이게 왜 시초가 이상에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놀다가 이 밑으로 다 내려올 수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 그 관성이 유지됐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얼마든지 이게 마이너스 12%에서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지금까지 패턴이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11,700원에 시가가 시작돼서 조정한 가격이 11,300원, 조정의 폭이 짧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4월 19일에도요 6,900원에 시가가 시작돼서 거의 시가 밑으로 내려간 게 없죠. 저점이 6,800원이었었고요. 이런 패턴에 비해서 오늘의 가격 변동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고 사람들이 통일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세력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이익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주식을 통일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당일 매매하는 세력들이 15,800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종가 무렵에 강해지는 이런 패턴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당일날 20%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 단일 패턴, 당일 차트의 패턴하고는 한일 사료가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서, 오후에도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저점의 추격 매수를 누리는 분들은 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타 나머지
못 오른 종목으로 지금 고려산업이 그 뒤를 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000원을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은 곧바로 상한가. 이거는 왜냐면 한일사료나 현대사료가 상승한 걸로 봤을 때 7,000원이면 싸다는 인식 때문에 서둘러서 일단은 빨리 초기에 잡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이렇게 시세로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 700만 주의 물량이 오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30분 단위로 단기 과열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2% 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장세의 특징은 지난번 시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듯이 개인의 힘만으로 어떤 충분한 상승할 만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매도가 안 되고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갈수록 조금은 그래도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오후 시장에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